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영상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리플이 이제 디지털 유로 파운데이션의 회원으로 됐다. 디지털 유로의 CBDC에 참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미 영국은 리플과 협력 관계에서 디지털 파운데이션의 일부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에 이게 떴습니다. 디지털 유로 지폐는 2023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건 CBDC예요, CBDC. 이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틀이 잡혀야지, 그래야 암호화폐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아주 활용도가 높겠죠. 한 군데에서는 명목화폐, 종이지폐를 쓰는데 한 군데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쓴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암호화폐를 쓴다. 뭐 이럴 경우에는 발전하기가 힘들죠.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신 많은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단언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돈에 너무 욕심이 많으면 더 깊은 생각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상상 그 이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어제 영상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뉴스에 또 2023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디지털 유로가. 그런데 XRP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다. 마스터카드 및 비자를 포함한 20여 개의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주권 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개발하는 데 서두르고 있다. 주권 통화의 디지털 버전,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 출시가 본격화됐다. 베이징 올림픽은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경제에 널리 도입되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그들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탑 1은 아니더라도 탑 2는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많이 교류를 하는, 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 지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이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커피숍이 사라져도 스타벅스는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는, 많은 국가들은 지금 연구 모드에 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 저는 미국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상상력으론 미국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XRP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럽연합 또한 내년 초 디지털 유로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뭐 이제 그들은 다 판을 짜놓고 뉴스들을 하나씩 던지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유럽은 영국과 어쨌든 유로화, 근데 영국은 이미 XRP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유로화도 XRP가 관여를 하고 있고,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통화를 통합할 수 있는 세계 준비 통화는 결국 XRP가 될 겁니다. 이런 유로화 법안은 유로화 지폐나 동전의 가상 버전에 대한 유럽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기술 작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거다. 미 연준은 CBDC 연구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를 했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이거 안 보신 분 계시면 좀 뒤로 넘기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요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MIT와 리플과의 관계를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죠. 2016년도에 지금 이 데이터 코인데스크에서 발표를 한 2016년도 리플과 MIT의 협력 관계. 자, 이쯤 되면 뭐 $10,000 갑니다. 항상 상상은 현실 이상의 가치로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정부는 포모를 느끼고 있다. 포모 아시죠?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따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이거 탔는데 나만
비트코인 리플 못 산 것 같고, 이런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 트렌드인 CBDC 개발을 이제 어느 나라든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도 이제 이런 왕따 증후군, 포모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 트렌드를 빨리빨리 맞춰야 됩니다. 일단 각국 시장들은 만들어 놓고 이거라고 치고 거기에 XRP 레저만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한 그 나라의 CBDC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많은 돈 들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각 국가의 정부에서 할 일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 외적인 시스템 자체는 리플만 갖다 쓰면 됩니다. 여기서도 설문조사에서 지불 개인정보 보호 최고 관심사라고 써놨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은 결국 XRP 레저 안에서 XRP가 구동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유용하게 쓰게 될 겁니다. 이제 뭐 디지털 달러든 디지털 유로든 디지털 엔화든 그 위에서 XRP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면은 그냥 깔끔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모든 상위 계층에는 결국 XRP의 피가 달러와 같이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좀 앞장서고 있죠. 프랑스도 XRP와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MIT와 리플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써놓습니다. 보스턴 연준과 MIT의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해밀턴, 프로젝트 이름이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달러를 모델링한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점점 우리들이 원하는 곳으로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 리플 XRP 믿고 좀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겁니다.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또 나옵니다.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우버, 공유 경제 플랫폼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버나 에어비앤비. 그런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욕을 많이 먹는 회사입니다. 공유 경제라고 스타트를 했는데 결국 고생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만 고생을 하고, 결국 공유 경제의 플랫폼인 우버만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다. 이거는 진정한 공유 경제가 아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상한 놈이 갖고 가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 공유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버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제주는 기사가 부리고 돈은 우버만 먹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정당한 보상이 운전기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정당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러한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우버와 XRP가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우버는 어쨌든 암호화를 허용하지만 이 조건에서만 가능을 하다.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지 아주 그냥 대놓고 리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을 간파하는 놈이 있어요. 대한민국 유튜버 비트TV가 아주 그냥 예리하게 너희들의 속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버의 CEO는 차량 호출로 인해서 언젠가는 암호화폐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회사는 암호화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 여기서 나오죠. 효율적. 그러면 멀티플레이어,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수료가 작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 친화적. 여기서 또 비트코인을 까고 있죠. 환경 친화적이지 않는 비트코인. 자,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코인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만
우리 우버에서는 그 코인을 선택을 하겠다. 이러한 대체 지불 옵션을 추가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을 하겠다. 뒤에 놓고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써놓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버와 XRP 관계가 어떤지 살짝 궁금하시죠?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 교환 메커니즘은 비싸고 환경에 좋지 않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교환, 명목화폐와 코인이 잘 교환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저렴해지고 환경 친화적이 되면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조금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암호화폐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용을 하겠다. 비트코인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 때문에 뭔가 채택하기에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최고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도 어쨌든 비트코인을 밴시키지 않았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XRP,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속도, 확장성, 수수료, 효율적이다, 멀티플레이어다, 유틸리티 토큰이다. 심지어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리플이 만든 플랫폼 안에 넣기만 해도 탄소 제로 할 수 있다. 항상 최상위 계층에는 XRP가 있다. 결국 XRP가 모든 코인들을 컨트롤할 것이다. CBDC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탄소 배출의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죠. 심각할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수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비트코인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밴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어쨌든 탄소 배출은 전 세계적 환경적, 기후적 문제를 심각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쓸모없는 전력, 차라리 한 곳의 마이닝 풀에서 비트코인의 블록을 점차적으로 만든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 땅 따먹기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마이닝 풀에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수많은 마이닝 풀에서 블록 형성을 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블록에 대한 소유권을, 그리고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 6.25개를 받고 있지만, 똑같은 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다른 마이닝 풀에서는 그 연산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는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올해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이 현재 58.5%로 상승했음을 주목해야 된다. 갈수록 채굴 난이도는 높아진다. 왜? 암호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한 해법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전력과 그리고 그래픽카드까지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비용들이 소모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채굴을 해서 블록 형성을 해서 지금 6.25개의 비트코인을 받고 있는데, 채굴비가 더 많이 들게 되면 그 누구도 채굴을 하지 않겠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채굴비, 전기료나 그래픽카드 비용이 그 블록을 형성했을 때 6.25개보다 더 많이 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테슬라는 대차 대조표에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버는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 안에 안 넣겠다. 어쨌든 인양반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걸로. 자, 그러면 우버와 XRP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2021년 작년 3월 19일 날 나온 데이터예요. 리플은 우버 최고 경영진을 고용을 했다. 참 이런 데이터 보면 리플이 숭악한 것 같아요. 큰 놈들만 아주 그냥 갖다 쓰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시총을 갖고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들만 터치를 해서 니네들만 먹으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어떤 생태계든 가장 위에,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어떤 기업만 흔들게 되면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리플은 우버 최고 경영진을 고용을 했겠어요? 우버의 전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인 블룩스 앤트, 영어 이름들은 너무 어려워요. 우버의 전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리플에 합류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블록체인 회사의 운영을 확장을 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우버에서 근무하기 전 그 양반은 골드만삭스에서 18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동남아시아 지역 은행 부문 회장으로 승진까지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참 돈 되는 곳만 계속 찾아다녔네요, 이 양반은. 그럼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살짝 까고 계시겠죠. 항상 시장의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잘 조합을 해서 예리한 추측과 날카로운 예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 전에 나왔던 모든 데이터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도 손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은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돈 들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뭐 핀테크 회사, 암호화폐 회사로 온 게 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살면서 이 역동적인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와 기술 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핀테크와 암호화폐로 전환은 명백한 선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리플은 아시겠지만 작년 1월에 아마존에 고위 임원을 또 임명을 했어요. 영입을 했습니다. 잘 선택하세요. 선택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냥 큰 놈들만 데리고 오잖아요. 그냥 워낙 돈이 많은 회사기 때문에 자본력 경제평가 거의 1일 겁니다. XRP 리플이. 그런 회사 찾기 힘듭니다. 국가와 기업을 계속 인풋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돈 많은 은행들이 다 리플렛이라는 거. 근데 미국만 저렇게 개기고 있다는 거. 그럼 뭐 시나리오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